자, 교재는 618페이지 문서제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가로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옳은 것은 기억, 동그라미. 자,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올라갑니다. 자, 기억번 가보면 갑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 출력한 후 그랬어요. 뭐 공문서 변조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진정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위변조된 것은 아니죠. 자, 행사 목적으로 그 증명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입니다. 날짜죠. 날짜를 지우고 복사를 떴습니다. 자, 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진정 성립됐고요. 일시이다 보니 이것은 동일성 유지 된 거죠. 그래서 위조가 아닌 변조가 됩니다. 자, 니은번 갑과 을 그랬고요. 둘이 공모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자기합 수표 위조된 겁니다. 위조된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을에게 교부를 했다. 누구한테 교부를 했다고요? 을에게 교부했다고요. 을이 누군데요? 자기와 공범입니다. 즉 갑과 을은 공모했고 갑이 을에게 공범을에게 위조 수표 등을 준 겁니다. 자, 그 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보여줬다면 뭐 행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봉투에서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위조된 것을 서로 주고 받았던 얘기지 않습니까? 이 봉투는 아직까지 공범 을 수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사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아직은 범인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 장관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했다고 했을 때 변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이거 남겨라 그랬습니다. 일본 화폐, 미국 화폐, 스위스 화폐 이 세 가지 전부 다 변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적법한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을 A종중 대표자로 등기 경료하여 자신을 A종중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대표자가 아닌데 종중 대표자라고 등기 경료하여 기재했죠. 부실기재죄가 됩니다. 그래서 종중 대표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허위 등재하였기 때문에 등기에 이것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가 됩니다. 자, 미인번 실제 진실을 청취하지 않고도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기재했죠. 실제 청취 안 했는데 실제 들은 것처럼 했잖아요. 허위작성죄가 됩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간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타인의 주민증을 이동 전화 가입 신청을 하였다. 즉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썼죠.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많이 출제된 판례입니다. 자, 2번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게 하였을 때 자기법만 되죠. 부작위는 되지 않는다. 총론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3번 가죠. 자,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냈다고요. 그쵸? 그랬다면 마지막 줄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되지를 않는다. 겁니다. 조심할 것은 회사 설립할 당시 이러이러한 범죄 의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질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보좌 공무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방위병이죠. 동사무소 방위병. 자, 이 사람이 공무원
비공무원 을과 공모하였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 예비군 아저씨죠. 예비군입니다. 공무원 아니죠. 그래서 보조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가 누굽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역 중대장이죠. 그래서 동사무소 예비역 중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하였을 때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 공무원과 비공무원, 을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보좌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되고요. 비공무원 을은 그 범죄의 공범이 되죠. 공범, 즉 간접정범의 공범이 됩니다.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는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3번 갑니다.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이죠.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자,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 그랬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안 돼요. 아니, 대표이사가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하면 대표이사를 왜 뽑아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이런 것 자체는 위임이 안 된다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자, 쭉 나와 있는데 이를 두고 자격무용죄는 들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해설 가봅니다. 해설 가보면 적법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위임이 안 돼요. 그치? 밑에 포괄적으로 뭐뭐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해서 자격무용으로 갑니다. 자격무용으로. 따라서 올라가 보면 자, 이 사람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가 안 되는데 만약에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 라고 할 때는 자격무용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안 된다 X. 계속 읽어보죠.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이면 안 되고요.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받았을 그때에만 적법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니은번 가죠. 자, 문서죄는 위조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추상적 이용범이라서 그래요. 내용 읽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조성을 해두면 그 즉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위조 문서를 우송할 때는 그 문서가 도달했을 때, 이 도달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자, 디귿번. 방금 풀었죠? 앞에서? 앞에 2번에, 요 2번에, 요 4번입니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보좌 공무원 갑이 비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뭐뭐하게 하였을 때 그 범죄의 공범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지운다 이거예요. 지운다. 앞에 거랑 중복되기 때문에 지운다. 자, 이것도 나왔죠?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설립하게 했다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부실기재죄가 되지는 않는다. 똑같나요? 똑같아요. 2번에 3번을 가면 똑같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는 간부 문제고 이거는 1차 문제인데 텀이 있는데 똑같네 보니까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중복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1번 가죠. 자, 부실기재죄가 되려면 그 신고는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신고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은 당사자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타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사문서 작성죄의 범위와 행사할 목적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사문서 작성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자,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작성하면 사문서 작성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치? 설령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밑에 작성자가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사문서가 아니고 설명 잘못했네요. 자격모형입니다. 자격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격을 했으니까요. 자격이라 했으니까 자격모형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말은 의사에 반해서 작성했다는 것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자,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라고 그랬죠? 권한 없는 자가 본래 용도 아닌 그 용도 외적으로 썼을 때 부정해석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어떤 사례였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길가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주민증을 습득을 해서 그 아이가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 가입 신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판례는 부정해석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6번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4번. 1번 가죠. 자,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 형식과 외관을 구비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죠. 허무인이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다면 위조죄가 된다 했습니다. 자,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게 경유증표입니다. 경유증표. 자, 이 원본인지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사본을 제출했다는 거죠. 여기 문서에 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복사 떠서 행사를 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장애인증인데요. 장애인증 표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비치했습니다. 자동차에 비치했죠. 비치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비치해서 어디에 차량을 주차를 해놨느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했다면 당연히 부정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면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을 때 위조죄의 간접이 될 수 있을까? 위조죄가 안 되죠. 담당 공무원이 이제 권한 있는 자이므로 위조죄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뭐는 가능하죠? 허위 공문서 작성증 가능하죠. 제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 1번 가죠. 진술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했다 했습니다. 뭐지? 허위 작성죄가 되죠. 2번.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직접 보여줬을 때 타인 운전면허증을 직접 보여줬을 때 부정행사가 되는 것이지 그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 갑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하더라도 위조죄, 변조죄의 객체인 문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보여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유증표 얘기입니다. 그 원본인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복사 떠서 행사한 것은 위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은 3번. 자, 허무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다면 위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위조죄라 했지만 위변조 다 됩니다. 다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것은 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3번도 풀었는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진정성립이라 했죠. 그 열람 일시 일자입니다. 일자를 지우고 복사했던 것은 마지막에 위조죄가 아니라 변조죄가 된다 했습니다. 왜 변조가 됩니까? 이 일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시 때문에. 일시란 말은 동일성 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성 유지되기 때문에 위조가 아닌 변조다. 자, 이미지 하여 이를 보이게 하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 있다 했죠. 행사죄의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미지 한 다음에 전송해서 보여주는 것도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2번은 봤어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어디서 봤느냐면 바로 7번에서 봤어요. 7번, 여기 1번, 2번이랑 겹쳐요. 7급 시험은 9월달 또는 10월달에 있거든요. 해경 간부나 3차도 9,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베끼진 않았을 거예요. 거의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근데 어쩐지 의외로 또 겹치네요. 1번, 2번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면 타인 주민증 앞에서 풀었죠? 이동전화 가입 신청한 것은 부정행사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X. 자, 4번.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에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했는데 이것은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용도 내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 내의 사용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9번 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 변조할 당시, 행위 당시죠.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된다 X. 2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 합의 없이 이 내용을 변경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변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X. 자, 3번. 지배인이죠, 지배인. 지배인이 중요한 거예요, 지배인. 지배인이 그 자신을 그 회사 대표이사라 표시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배인이라는 거예요. 지배인. 지배인은 그 재판상 재판회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조죄가 될 수 없어요.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위변조죄가 될 수가 없다. 즉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 가볼까요? 해설에 나오죠. 지배인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위변조 또는 작용무용, 심지어는 작용무용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4번 가죠. 간접적으로 연관된 표시, 권리 의무의 내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하는 문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X. 해설에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그랬죠. 여기에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해서 객체로 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10번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은 2번. 1번 가죠. 명시탁 아시죠? 자, 신탁자에게서 재산이 수탁자에게로 명의신탁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수탁자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빌려준 거예요. 자, 그것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 행위를. 자, 따라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밑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명시탁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자, 지배인 또 나왔네요.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위조나 자격몽죄를 저지를 수 없죠.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자, 공무원인 피고인이 결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문서를 쓰면 위조죄가 됩니다. 직접 하면 위조죄가 되고 작성 권한 있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면 간접이 되죠. 자, 위조한 후에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 행사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도 행사죄로 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